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리포트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일주일 일정으로 시작했습니다.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는 어제 시작했고요.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오늘부터 열리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다뤄질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라고 부르죠. 또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 이게 유명한 명칭인데 이 두 행사 줄여서 양회라고 부르는데 양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 네. 그래서 포커스는 전인대회입니다. 정협은 그냥 우리 같으면 그 옛날 통일 주체 자문 국회의처럼 그냥 자문 기관이고 거수기만 하는 거고요. 예. 한 해 동안에 중국의 경제 정책,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경제 목표,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입법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렇군요. 네, 끝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4일, 5일 시작해서 10일, 11일에 끝납니다. 그렇군요. 일주일간 하는데 이번 양회는 특히 미중 무역 관세 정책, 관세 분쟁 중에 개최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이걸 주목하고 있는데 어떤 관전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경제 지표를 만들 거냐 하는 건데요. 네. 중국의 이번 아마 양회에서는 미국으로의 대미 수출이 0이 됐을 때도 견뎌낼 수 있는 수치를 만들 거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에 중국 GDP 목표가 5%였는데 5% 달성을 했고 네. 금년에도 5%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게 이미 미국의 관세 타격은 어떻게 할 건지를 중국은 8가지 대응책을 이미 세워놓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건데 포인트는 이제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민영기업 그 경제촉진법 이런 법을 하나 이번에 통과시킬 거예요. 네. 그걸 주목해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AI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유발했다고 하지만 이미 작년에 중국은 AI 플러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그건 이제 10년 전에 인터넷 플러스로 뭘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AI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증시에 관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중국이 역대 최대 재정 금융 정책을 쓰겠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 장기 자금이 유입되게 하겠다. 요게 12월 그 경제공작회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마 요거를 더 구체적으로 확신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지원 정책이 이번에 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무역 분쟁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보겠다 그런 얘기 같은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가 되겠죠. 오늘 오전에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이제 정부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신년 이행과 말씀하신 대로 GDP 성장률 목표가 5% 이내로 내외로 설정이 됐었습니다. 2023년에는 5.2%, 지난해는 5.0%. 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원래도 5% 그냥 갑니다. 그냥 그런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아이러니하지만 트럼프가 만들어준 중국 GDP다. 그래서 트럼프가 세게 이제 푸시를 하기 때문에 네. 중국이 수출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5%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은 5년마다 경제 계획을 이제 하는데 5천년 계획을 그렇죠. 이제 25년이 그 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인데 그 5%대 성장을 해야 전체적인 이제 5년 계획 목표가 이게 순조롭게 달성이 되고 그다음번에 중국이 보다 더 큰 건 2035년까지 성장 목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가려면 연평균 4.8% 정도를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직은 5%대 그 4.8%보다 높은 성장을 해야 아직 10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5% 목표도 잡았지만 아마 5%를 달성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일각에서는 최대 특별국채 어마어마한 규모 900조 원 규모의 특별국채도 발행한다 여러 가지 그거는요. 정책을 세워놓고 있는 자꾸 이제 우리가 환율을 곱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얘기하면 900조 엄청나다. 우리 예산이 1.5배 되려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조 단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GDP 130조 원에 1조 국채 발행한다. 그렇게 봐야지 그걸 곱해가지고 900조 그래서 우리하고 같은 규모로 보면 엄청나겠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국채 발행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정 적자 비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3%에서 3.5 정도인데 아마 금년에는 거기서 플러스 1의 최하일 하나 많게는 2% 이상 더 늘릴 겁니다. 그 GDP의 2%를 더 늘린다는 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 많이 뭐 이게 국채 발행, 지방채 발행에다가 곱하기 190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하면 우리가 굉장히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 GDP 대비 몇 퍼센트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양회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세 정책, 관세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지금 뭐 미국은 중국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고 또 부과하고 추가 관세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강도 높은 대책이 요구된 상황인데 중국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요. 네. 그 중국이 미국의 관세 60% 합쳐서 85%를 받았을 때 중요 안 중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트럼프는 어차피 베토남 말이기 때문에 60%까지 단계적으로 50 계속 올릴 거고 그게 이제 뭔가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얼마냐. 그렇죠. 이제 관세 맞았으면 죽었네. 25% 맞으면 뭐 이제 45%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지금 중국의 대미 수출이 15%밖에 안 돼요. 나머지 85%는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게 빵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중국 GDP의 15%가 빵이 되는 것이고 그게 GDP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면 2.8%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2.8%. 근데 중국이 내수가 지금 56%인데 내수를 5%만 더 늘려버리면 2.8%가 커버가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언론에서는 중국이 또 10% 맞았으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많이 보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그걸 전문가의 얘기, 언론의 보도로 믿지 말고 주가를 봐라. 돈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25%에 20%더 많이 45% 맞았다 그러면 우리 주가 어떻게 될 거냐? 주가 대폭락하겠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지금 주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일단 크지 않다. 두 번째는 중국이 이미 대비책을 세웠다. 그걸 시장이 신뢰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보복 조치도 취하는데 중국이 이제 미국에서 많이 수입하는 게 이제 농산물류, 뭐 가금류 이런 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관세를 이제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15%. 그것도요. 예. 지금 이게 닭고기니 뭐니 하는 것들은 전체 비율 얼마 안 됩니다. 제일 많이 수입하는 건 반도체.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렇죠. 반도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은 이건 건드리지 않는 거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것들은 호주에서 사오면 돼요. 굳이 미국에서 안 사오고. 예. 그래서 중국이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게 콩인데 네. 미국에서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것이 그 제품으로 보면 비행기하고 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부품으로 보면 반도체가 제일 크고. 그래서 콩을 안 사오면 중국이 죽냐 미국이 죽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네. 뭐 닭고기, 소고기 뭐 이런 고기들은 나머지는 뭐 짜잘한 그렇죠. 제품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짜잘한 데다 뭘 붙이는 이유는 본싸움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협상을 하려고 분위기만. 그렇죠. 그러는군요. 빌드업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품목들이 과연 이제 관세를 붙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재를 할 것인가. 그렇죠. 중국 상무부는 지금 또 방산업체 10곳을 미국 방산업체 10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어요. 여기 보면 뭐 티콤, 스틱 루더, 뭐 텔레다인 브라운 엔젤 이런 유명한 방산업체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명단에 포함되면 중국 관련돼서 이 기업들이 이제 뭐 중국 내로 뭐 수입을 뭐 수출을 못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 지금 어제 보면은 TSMC가 미국에다 1,000억 불 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2,000억 불 투자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트럼프가 처음 취임했을 때는 대만 뭐 우리 반도체 다 훔쳐간 나라니까 니들 뭐 미국이 폭격하든 중국이 폭격하든 말든 우리 상관하는 이랬다가 어제는 말을 싹 바꿨어요.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회사들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대만 쪽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만이 라이칭더가 트럼프한테 잘 모여야 되니까 이렇게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미국은 바로 못 가니 하와이를 가가지고 거기서 트럼프 스태프들하고 만나서 대만이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산 무기가 890억 불, 900억 불 가까이 돼요. 네.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가 150억 불어치를 한 방에 사줄게.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이제 지지 세력인 방산업체들 수혜를 많이 받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역대 최대로 많은 무기를 대만이 구입하게 돼요. 그 회사들이 바로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자기네가 수입하는 것도 아니지만 쇼를 하는 거죠. 이런 회사 제재한다. 이거 거래하지 마.
근데 뭐 거래야 당연히 안 하는 거고. 원래도 별로 안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건 15개 수출 통제 대상 기업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예. 이 미국의 방산업체인데 이 회사한테 뭘 통제하냐 그러면 히토류 금속을 수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지금 히토류 금속의 61%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걸 안 팔면 미국의 첨단 산업 좀 문제가 돼요. 지금 F-35가 뭐 최신형인데 F-35에도 히토류 금속이 한 920파운드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걸 제재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 뭐 거래 금지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냥 쇼고 실제로는 히토류 금속의 수출 금지를 했을 때 미국 방산업체들이 무기 만들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더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히토류 지금 문제는? 히토류는 말만 해놓고 아직은 건드리지 이제 않고. 팅스텐하고 비스무스 같은 이제 일반적인 광물만 제재가 들어갔고 아직 히토류 금속 17개에 대해서는 아직은 실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아직 본격적인 어떤 보복 제재 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4년 동안 분위기만 잡고 그렇죠. 말씀하신 4년 동안 빌드업만 하고 보니까, 있는 예, 상태인데 그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예. 굉장히 심리적인 싸움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데 한편 이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17일이죠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그다음에 그 유명한 량홍평 딥시크 창업자 불러서 이제 좌담회 열고 도와줄게 민생경제 지원을 해다오 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번 양회에서도 과학기술 분야 연구비 개발비 확대, 민영기업 혁신 촉진 이런 부양책들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뭔가 이제 대책을 플랜을 제시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쏟아져 나올 겁니다. 부양책.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이제 강론이 아니고 시진핑이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서 보지도 않지만 그 민간기업 자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하나 했어요. 네. 그 왜 그랬냐 그러면 지금 이제 중국 주가 올라가는 거 민영기업 주가들이 폭등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2021년부터 중국이 내수 경기를 완전히 죽여놓은 것이 바로 공동부유론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뭐 그렇죠. 플랫폼 기업 다 죽였는데 이번에 뭔 얘기를 했냐면 민영기업이 먼저 부자가 되고 그걸 갖고 공동부유를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공동부유 달라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공동부유 당번 안 한다는 얘기고 대신 민영기업들을 이제 말씀하신 뭐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써가지고 육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답이 나온 것이 알리바바가 바로 최근 10년 동안 투자했던 거 3배를 더 투자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답을 해줬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민영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가 쏟아져 나온다. 홍수처럼.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시진핑의 공부론에서 선부론으로의 선회. 이게 핵심 포인트다. 공부론에서 선부론. 그렇죠.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 에서, 얘기를 했다가 예. 다시 그게 먼저 아니고 잘 살고 그렇죠. 근데 누가 먼저 잘 살아야 되냐? 민영기업이. 그럼 민영기업을 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도 지원하고 세금도 지원하고 정책도 지원하겠다. 그리고 구매까지 지원하겠다. 이게 이제 포커스로 봐야죠. 우리로 따지면은 마치 옛날에 유행했던 낙수 효과 뭐 이런 뭐 약간 그렇습니다. 그런 예. 식이죠. 그렇죠. 당이 바뀌어 이제 나오는 정책 같은데 굉장히 혁신적인 패러다임 변화 같은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지금 항저우의 AI 산업 주목하고 있고 이게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중국판 챗 GPT, 딥시크 때문이죠. 항저우에 본사를 두기 때문에. 근데 항저우에는 딥시크뿐 아니라 AI 육룡이 있다. 그래서 이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어떤 기업들인지. 그래서 이제 뭐 언론이 이름 잘 짓잖아요. 예, 그래서 육룡. 또 뭐 오호, 육룡 예, 예. 또 이거 지금 이 육룡은 항저우에서 잘 나가는 기업을 묶어서 육룡 아하.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어떤 회사가 있냐면 예. 지난번에 요즘 우리 뭐 TV에도 많이 나오는 그 춤추는 로봇 유니트리 예. 그다음에 그 딥로보틱스 그다음에 BCI 뇌하고 컴퓨터하고 왔다 갔다 하는 BCI 그다음에 게임 업체 3D 프린팅 뭐 이런 회사들인데요. 네. 유니트리는 요거 35살 먹은 CEO가 만든 춤추는 로봇이면 사종 로봇의 뭐 지금 최강이라고 봐야 되고 왕싱싱 CEO.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재미난 것이 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업체 브레인코인데 네. 브레인코의 요 사장은 지금 38살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이 친구는 우리 한국의 카이스트를 나왔습니다. 아하. 그리고 하버드 가서 박사를 받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에서는 중국 최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딥시크는 잘하는 이제 AI 회사고 그리고 이제 딥로보틱스. 예, 딥로보틱스는 이제 그 휴노이드
하는 회사고 이번에 중국에서 보면 게임 회사가 있어요. 게임 사이언스라고 해서 50이라고 하는 이제 손오공을 다시 패러디한 그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이게 지금 3억 명인가 뭐 얼마 하여간 엄청난 히트를 했어요. 게임 유저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임에서도 이미 완전히 세계적인 정상에 올라섰다. 뭐 이런 회사들을 묶어서 6개인데 이게 다 AI 기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저우를 이 AI의 메카.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 같았으면은 뭐 인터넷 하려면 북경 가야 된다. 핸드폰, 스마트폰 하려면 이제 심천 가야 되고. 그렇지. 지금 AI 하려면 어디 가야 되냐? 항저우 가야 북경 된다? 삼천 가면 한다. 항저우를 가라. 항저우를 가라. 그래서 항저우가 지금 새로운 중국의 IT의 메카로 부상하게 된 데는 딥시크가 바람잡았고 그 뒤에 그것 말고도 5개 회사들이 엄청난 회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중에 한국의 카이스트가 길러낸 세계적인 회사가 있다는 거고 우리는 못 길렀는데 중국 가가지고 대박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제대로 지원하고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시스템을 만들면 이런 회사 만들 수 있는 거죠. 항저우에서 이런 기업들이 6룡이나 있다는 거, 이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요. 지금 중국이 작년에 AI 플러스를 했는데 네. 항저우 그 저장성 자체가 이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중국의 뛰어난 상인들이 이제 그대로 보면 안내상 상인하고 이제 저장성 상인들이 센데요. 그 이쪽 저장성 상인들이 2017년에 이미 저장성은 AI 플러스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갖추는데 정부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 거기에 이제 세계적인 그 인터넷 기업인 마윈의 알리바바가 저장성했어요. 그러니까 마윈의 알리바바가 클라우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었고 그걸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정부가 푸시를 해줬고 중요한 건 이제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유니트리 같은 경우도 뭐 로봇 만드는 스타트업에 누가 돈 투자하겠어요? 그래서 로봇을 잘 만들었는데 안 팔려가지고 망했죠. 근데 그거를 저장 시 정부가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니트리가 등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자금 지원까지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저장성 딥시크도 그 왕신 그 오너가 병원뻥이 광동 사람입니다. 근데 광동 사람이 이 저장성에 와서. 와가지고 왜 창업을 했냐?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얘기 드렸던 그 회사도 이 회사도 오너가 DJI 광동성에 있는 선천에 있는 DJI에서 근무를 하다가 창업은 이제 이 항저우 와서 한 거죠. 유니티리 자체를 그렇죠. 저장성으로 와서.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의 풍토가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인프라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는 중국의 집값이 무지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북경이나 상해 심천에서는 뭐 평생 일해도 뭐 그런데 항저우가 서울을 끼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말이죠. 살아서 이제 죽어서 천당 가면 중국 사람들은 살아서는 그 수저우하고 항저우에 가서 사는 것이 천당이다. 그 들은 적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요? 그런데 항저우가 자연 조건 주거 환경이 그렇게 쾌적해요. 그러다 부동산 가격이 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동산이 굉장히 싸죠. 싸고 환경 좋고. 그러고 창업하기 좋고 정부가 밀어주고 또 저장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뭐 예전 같으면 랭킹 한 6, 7위였는데 인터넷이 뜨면서 여기서 랭킹이 지금 3위예요. 전 세계 대학 랭킹을 우리 서울대학이 41등인데 작년 데이터로 보면 저장대학이 44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학 수준이 된 학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인재가 같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항저우가 뜰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원래 풍토가 시스템이 인프라가 돼 있고 정부가 민간 기업하고 이 공동으로 진짜 그야말로 공동 부유네요. 그야말로 정말 그렇게 밀어줬고 이런 배경이 됐는데 좀 부럽기도 하는데 부러울 만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AI 기업들이 6룡 아니라 그보다 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시장을 과연 이 미국 주도의 시장을 좀 뒤엎을 수 있을까? 기초기술은 미국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0에서 1을 만든다고 하는 혁신은 미국이 하고 그걸 가져다가 응용을 하는 1에서 100을 만드는 것은 중국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산업도 크고 기업도 많고 또 정부의 지원도 이게 응용 쪽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역시 뭐 생성형 AI만 열심히 하지만 이걸 로봇에 담아가지고 상자 나르고 차 만들고 핸드폰 만드는 데 쓰냐?
이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건 그런 중국- 제조업이 있는 데가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이 소위 말하는 그렇죠. 혁신 다음번에 응용해서 이건 세계 최강이다. 이건 바로 돈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응용이 바로 매출로 기업의 그렇습니다. 매출로 이어지는 그게 거니까. 다른 점입니다. 근데 이제 기초도 사실은 원래 기초라고 하면 이제 뭐 AI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미국만 장악하고 있다가 지금 중국이 치 올라와서 이제 거의 뭐 딥시크가 나오고. 이제 그렇기 원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그렇지. 안 봐서 모른 거죠. 그래서 AI는 철저한 양강구도 맞다. 근데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중국을 양강구다. 이 망했다 그러고 중국은 뭐 우리 거 계속 뺏기는 허접한 나라라고 그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뭐 AI 관련되는 회사들이 주가 폭등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저평가의 현실화.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뭐 전 세계 빅테크 중에 누가 주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알리바바죠. 40% 올라. 그렇군요. 그것만 봐도 중국이 지금 얼마나 저변이 두텁고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뭐 거짓말도 다시 봐야 되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일본, 유럽을 합친보다 더 큰 인구잖아요. 그럼 그만큼 더 큰 대학생도 있다는 거고 대학생들이 나와서 창업하고 기업에 취업해서 만드는 품목도 그렇게 많다고 봐야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이제 정서적으로만 중국을 바라보니까 중국은 피크친 나라, 망한 나라, 위기가 매일 있는 나라 그렇게 오해를 하고 또 데이터를 체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미국 25% 때리면 죽는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수출의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85%가 이게 이제 15% 정도만 더 늘어나면 미국 수출이 하나도 안 돼도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 딥시크발 훈풍으로 중국 증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초 이후 계속 우 상향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이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상반기 중국 증시 투자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지금 최근 4년 동안 미국은 AI 실제로 보면 AI 그 빅스케일러들이 계속 투자하는 바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이 좋아졌죠. 근데 이번에는 아마 중국이 바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중국이 아마 최근 우리가 미국에서 봤던 4년 정도의 그런 대규모 AI 투자 붐이 중국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이제 시동을 걸었고 그리고 어젠가 보면은 심천시 하나가 네. 1조 위안을 이제 AI 투자한다. 어. 그러면 이거 190조예요. 미국이 어마어마하네. 반도체 보조금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준다 그러는데요. 그게 한 64조 되거든요. 그보다 더 큰 규모를 심전에 투자한다는 것은 심전에 투자하면 북경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또 상해는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렇겠죠.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알리바바가 75조 투자하면 그럼 탄센트는 손가락 밟고 있을 거 아닙니다. 그보다 더 투자하면 투자하기 그렇겠죠. 적게 투자 안 하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시진핑 회의에서 바이든은 초청을 못 받았어요. 그럼 바이든은 어떡할래? 완전히 이제 추락할래? 그게 아니라 묻고 따블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가니까. 더 그래서 세게 지금 나가줘야 그렇습니다. 부양책에 참가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중국의 제가 볼 때 AI 투자가 네. 이게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러시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이 최대 소유자가 누구냐? 반도체. 두 번째가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래서 지금 뭐 이런이지만 중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서방의 관점으로 보면 주가가 폭락하고 망해야 될 회사가 SMIC 반도체 만드는 우리 삼성전자 같은 회사죠. 그렇죠. 근데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을 해요. 어제도 보면 뭐 중국의 엔간한 반도체 주가들이 다 폭등을 하는데 AI하고 같이 가는군요. 그렇죠. 근데 AI하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AI의 투자가 그러니까 이루어지면 그게 이게 이제 후행적으로 반도체 시장으로 이제 옮겨올 선행이죠. 테니까. 그렇죠. 선행이 AI 되는 거지. 되려면 AI 칩이 먼저 돼야 되고 그러니까요. 메모리가 먼저 돼야 되고 거기에 들어간 장비 소재가 돼야 되고 이걸 개발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돼야 되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힘을 받는데 아마 양회 끝나고 나면 아마 전국 각 지방별로 AI에 대한 투자들이 보물처럼 나올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그 수혜들이 이제 결국은 중국의 테크 기업 중심으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렇군요. 투자자들은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옥석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에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기업들을 선택해야 돼? 뭐 기업 명칭을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떤 선택의 기준이 있다면 어떻게 일단은 보시겠어요? 반도체 회사들이 가장 최대 소유자고요. 두 번째가 반도체. 빅테크 회사들입니다. 빅테크. 중국의 빅테크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이제 같이 몰려가지고 AI 갖고 뭘 하려고 그럴 때 이게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을 AI에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도 AI를 쓰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도 딥시크의 AI를 이제 장착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딥시크를 집어넣어가지고 BYD도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집어넣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세 분야들이
아마 금년 상반기 뭐 1년 내내 아마 계속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주도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올해는 이 중국의 이 리드 기업들, 이 빅테크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과 함께 중국 양해기아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